자, 오늘 국토부 부동산 대책이 갑자기 나와버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그 원문을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문을 보시려면 국토교통부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국토교통부로 들어가서 여기 바로 보면 보도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니까 주택의 전매행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요거인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PDF 파일로 원문을 볼 수가 있어요. 원문을 일단 다운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문을 이렇게 다운받으니까 제목이 엄청 긴 파일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문을 열었습니다. 원문을 조금 키워서 여기를 지금 보니까 보도자료 해가지고 5월 11일 오늘이죠. 그리고 총 3매 3장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하면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인천광역시도 있긴 한데 거기는 수도권이니까요. 아무튼 거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러니까 등기 칠 때까지 전매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등기 칠 때까지 분양권을 못 팔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등기치고 이제 들어가서 진짜로 그 주택에 살 사람만 청약을 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세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조금만 더 같이 읽어보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그 대상은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및 성장 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 지역, 뭐 이렇게 조금 어렵게 적혀 있긴 한데 이 말을 뭐 쉽게 말하면 전부 그냥 수도권은 전부 다고요. 그리고 지방은 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수도권은 사실 전부 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외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극히 일부고 극히 그 외곽에 그 아파트 투자자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거의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건 이제 팩트,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는 이제 광역시의 경우에도 6개월 전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보고 가야 될 사실이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6개월 전매 제한이고 기타 민간택지는 없음이라 돼 있죠. 네, 요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전부 6개월 전매 제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지방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청주나 천안 뭐 이런 곳이 있겠죠. 그런 데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분양권 당첨되고 나서 그 팔 사람은 6개월 전에도 팔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그랬는데 앞으로 요 대책이 적용되고 나서도 그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넘어가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토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도 분양 단지 중에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이 지속 발생.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20대 1 정도가 이제 꽤 높은 경쟁률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분양했던 단지 중에 40% 이상이 지금 20대 1이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경쟁률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당첨되고 나서 6개월 후에 팔려는 그런 투자 수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실제로 그 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실수요들은 그 경쟁률 때문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국토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줄에도 보니까 17년도에서 19년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에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이것도 과거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17년부터 19년까지 여기서 20대 1이 넘었던 경쟁률이 다소 높았던 인기 지역의 경우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이 그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 6개월 내에 다 팔았다는 거죠.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 넘길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현상을 말해줬고요. 이에 따라 나오죠. 실수요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도시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낮은 경쟁률로 더 많이 분양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에서는 분양권을 등기 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줄에 이제 국토부는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5월 10일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적용해버리면 진짜 대혼란이 와버리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8월 달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선전포고를 했다, 예고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이제 한 2, 3개월 남았는데 2, 3개월 정도의 그 유예기간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책에 적용을 받는 것,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극명하게 갈리겠네요. 일단 적용 대상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분양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1번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이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그 지방광역시가 아닌 다른 큰 도시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 천안 등이 있겠죠. 그런 곳은 여전히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4번이 중요한데, 4번이 이제 기존의 분양권들이 되겠죠. 기존의 분양권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인 것들, 그리고 8월 달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법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8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6개월 전매 제한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지방광역시라고 했는데, 지방광역시 외의 도시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천안, 청주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곳들이 있는가. 지금 이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수도권이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광역시고, 세종은 특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강원도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요것들까지가 이제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들, 전매 제한이 없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하나씩 들어가서 큰 도시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가 조금 보면, 강원도에는 보니까 강릉, 속초, 원주, 춘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청주가 있죠.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도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전주가 있네요. 네, 전주가 있고 익산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여수, 순천, 광양, 여순광이 있죠.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경주, 구미 뭐 이런 곳들, 그리고 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창원이 있습니다. 창원이 있고 김해도 있고요. 네, 뭐 이 정도가 있다. 이런 도시들이,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 도시들이 이런 곳들이 있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보면 이제 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 양정 2구역 KCC가 있고, 좀 더 멀리로는 뭐 하반기에 그 준비 중인 곳들도 있는데, 그곳들이 어딘지 한번 좀 볼게요. 그거 보면서 여기 단지는 전매 제한이 여전히 6개월만 걸리는구나, 여기 단지부터는 이제 전매 제한이 입주까지 다 걸리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양 예정 단지를 보려면 그 사이트로 가시면 돼요. 닥터 아파트. 거기로 가시면은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아파트. 닥터 아파트로 써버렸네요. 네, 근데 닥터 아파트 나옵니다. 네. 닥터 아파트 들어가서 분양 캘린더 여기 보이죠?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 메뉴에 보면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분양 계획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도시마다 분양 계획 리스트들을 볼 수 있으세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을 보도록 할게요. 부산 클릭해서 바로 이 분양 예정 단지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보니까 분양 시기도 나오는데, 여기처럼 2020년 5월 달에 분양하겠다는 곳은 이 대책에, 그러니까 전매 제한 대책에 적용이 안 되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중에 더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양권이 되겠고, 반대로 이 뒤쪽으로 가서 뭐 9월, 10월, 11월 이런 데는, 이런 곳은 이제 나중에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나중에 분양권 거래가 없어지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안 동래 센트럴시티, 네, 있고, 부암 1구역, 네, 여기도 5월, 양정 포레힐스, 양정 2구역, 여기도 5월, 여기 KCC, 이거 KCC는 참 시기를 좀 잘 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그 대박을 쳤던 센텀 KCC 같은 경우도 부산 조정지역이 11월 달에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조정지역이 풀리고 나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 대출 규제랑 전매 제한이 완전 풀려버리면서 완전 경쟁률 대박을 쳤던 그런 아파트인데, 이번에도 양정 2구역 KCC 여기도 보니까 딱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이거 시행 딱 하기 전에, 직전에 또 이렇게 분양을 하는 바람에 또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아파트가 되어버리겠네요. 여기 안 그래도 좀 요새 인기가 높은 것 같던데 인기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청학 우성 스마트 시티뷰, 네, 여기는 영도인 것 같고요. 아파트네요. 그리고 대연사구역 푸르지오랑
대연비치 부르지오. 네, 여기 둘 다 6월달로 돼 있네요. 이게 진짜 6월달에 분양을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8월달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6월달에 분양을 한다면 여기는 전매 제한 그냥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초피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뭐 만약에 하반기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분양권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 북항재개발 롯데건설, 이거는 뭐 북항 쪽에 롯데에서 하는 그 주상복합 그런 건가 본데 이것도 6월달에 잡혀 있네요. 그리고 동삼 2구역 에일리넷들, 여기도 6월달이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제 2구역, 여기가 좀 문제죠. 여기가 지금 7월달로 되어 있는데 애매합니다, 진짜로. 이게 사실 진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7월달에 분양을 한다면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8월 전에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삐끗해서 조금 늦어져 버리면 여기는 이제 전매 제한에 걸려버리고 분양권 거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거제 2구역을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은 입주권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입주권 이제 초기 시세가 보통이 아니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입주권이 더욱 유니크해지겠고, 입주권의 그, 뭐랄까, 인기는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긴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여기 일단 7월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3월인가 그때 이제 거제 2구역을 처음 임장 영상을 찍으면서 자, 오늘은 2019년 5월에 분양 예정인 거제 2구역을 왔어요, 이러면서 찍었었는데 아직까지 분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 7월이 지켜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우미린, 여기도 좀 문제네요. 사실 이 에코델타시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에코델타시티 첫 분양부터가 이렇게 9월달로 잡혀 있으면 바로 전매 제한이 걸려버리죠. 이게 이제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거는, 다른 곳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그 입주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교를 해가면서요. 근데 에코델타시티 같이 이런 택지개발 지구에 맨 땅에 분양하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그리고 입주권도 없기 때문에 분양가로 분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입주할 때까지 시세를 어떻게 예측을 모르겠어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나중에 내가 직장이 서부산에 있고 여기는 내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분들께는 조금 더 뭐랄까요, 쉽게 말해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경쟁자였던 그 투자 수요들 이제 청약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경쟁률로 주택을 겟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그 택지개발지구 첫 분양을 내가 잡아서 시세 차익을 꼭 남겨야지, 분양권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좀 가슴속에서 좀 지워야겠죠. 아무튼 여기 에코델타시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관심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전매 제한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9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매 제한에 적용될 가능성들이 높은 단지입니다. 초읍 코오롱 하늘채, 남천동 주상복합, 현대 엔지니어링. 여기는 거기네요. 그 남천 2구역, 남천더샵 프레스티지 그 앞에 조그마한 땅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는 주상복합이네요. 거기도 전매 제한에 걸리겠네요. 그리고 내려가서 임대 아파트는 범천이, 그리고 삼성 콘도맨션 재건축. 여기도 사실 그 LCT 근처라서 좀 약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도 전매 제한에 걸리겠네요. 이런 데는 진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문제죠. 온천 4구역. 온천 4구역은 뭐 상반기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때도 뭐 사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도 뭐 거의 그 입주시까지 전매 제한 확정입니다. 그 분양권 투자를 기다렸던 분들께는 조금 아쉽겠네요. 그리고 양정 1구역, 송도 이편한. 여기에 사실 뭐 빠져있는 단지들도 조금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경동리인 2차, 해운대 경동리인 2차 이런 데는 빠져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하반기에 8월 이후에 분양하게 될 이런 아파트들은 전매 제한에 걸리게 되겠구나, 분양권을 내가 못 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분양권을 그래도 조금 쉽게 접근을 했었죠. 왜냐하면 계약금 뭐 4천 5천만 있으면 일단 분양권을 취득해서 여차하면 처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입주 전에. 근데 이제는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까지 쳐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친다는 것은 결국 잔금을 납부한다는 거거든요. 그 잔금을 납부하려면 계약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을 마련할 수 없으신 분들은 사실 분양권을 그렇게 쉽게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 대책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받는, 주목받는 곳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뭐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전매 제한을 안 받는 곳이 되겠죠.
그 안 받는 곳이 1번은 입주권. 이 모든 내용들은 분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권들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입주권이 되겠고 2번은 기존 분양권. 기존 분양권이라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분양권 그리고 2020년 8월 이 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그런 분양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양권들은 상대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인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3번은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 외의 지방들, 좀 큰 도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청주, 천안,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여순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의 돈이 그쪽으로 조금 더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나름대로의 주택 마련 계획 그리고 그 투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